북한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언론노조 KBS 본부, MBC 본부, YTN 지부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언론노조 정책실장 김한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긴급하게 마련된 기자회견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시 반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2시 반에는 프레스센터 또 앞에서 언론계 시국선언 또 마련되어 있는 그런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원장님, 언론노조 강성남 위원장님 간략한 인사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대선 때서부터 편파 왜곡 신고 보도를 했었던 방송들이 계속 장악된 상태, 불안정적인 상태로 운영돼 온 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과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이 두 가지 사안에서는 분명하게 망가진 방송 보도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형태가 좀 있다가 우리 진상 지역 해당 이승만 지부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저희들이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범죄행위가 일종의 범죄행위까지라고 연기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편파 보도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들은 이 문제를 끝까지 규명하고 원인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책임자를 발견해서 처벌을 선고할 테니까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KBS 김현석 본부장님, MBC 이성주 본부장님, YTN 김종욱 지부장님, YTN 공정방송추진위원장 임상혁 나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MBC 이성주 본부장님 먼저. 문건에 있는 자료 순서대로 발표가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이 한 15분가량 주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묶어서 예. MBC 본부가 맡고 있는 이성규라고 합니다. 이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1번 시간에 좀 요구하고 국정원에서 요구하는 추산 비방을 전문만 요거는 저희가 이제 어저께 저녁자로 24라는 거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정리했고요. 두 번째로 살펴보면 MBC 뉴스에서는 국정원사를 어떻게 다룬가 이 두 개 중에서 일단 제가 앞에 문제가 먼저 뉴스데스크 국정원사를 어떻게 다루나 이 부분부터 하려고 합니다. 지금 MBC에서 벌어지고 있는 왜곡 또 편파 보도의 양상은 단지 하루 이틀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기본적인 특징이 장기간에 걸쳐 그다음에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단 그런 생각을 그거를 저희가 하루하루의 어떤 기사들을 가지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김장전 국장이라는 분이 보도국장을 맡은 지 한 달 뒤의 시점에서 어떻게 기사가 다뤄졌는지 저희가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 추적된 표는 주입장에 나와 있는 리세트와 SBS 뉴스를 비교하는 표인데요. 방송뉴스는 방송뉴스의 특성상 시간수로 시청자들이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뉴스 메인 방송뉴스의 중요도는 사실 아이템을 어떤 순서로 배치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배치하는 아이템의 순서에 따라서 시청자들의 주목도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중요한 뉴스들은 대개 첫머리부터 시작해서 한 10개 안에 들어가는 게 보통이고 상식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 달 동안에 톱 10 안에 들어있는 10개의 뉴스, 그러니까 300개의 뉴스죠. 300개의 뉴스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한번 저희가 쫓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또 다시 그 전 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나가는 현대사 뉴스에서 사건, 사고 뉴스가 배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건, 사고 뉴스를 많이 배치함으로써 어떤 뉴스가 안 나가게 되죠. 그런데 어떤 뉴스가 안 나가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에 번져갔던 굉장히 큰 이슈들, 의제들, 예를 들어서 뭐 원정 출산 문제, 뭐 사모님 방지법, 그다음에 부정 입학, 전직 대통령 재산 현수, 원전 비리 수사 등 그런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상대사보다 모두 적게 보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요즘 관심이 초점이 되고 있는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서 똑같은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살펴보면 300개의 뉴스 중에서 MBC 뉴스데스크는 겨우 3개를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 뉴스를 본 시청자라고 한다면 앞머리부터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10개까지 한 달 동안에 딱 3개밖에 못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국정원 그 수사에 대한 문제는 국가의 정보기관에 관한 문제이고, 또한 이제 작년 대선 동안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대선이 끝나서도 그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나왔던 초유의 사태, 그다음에 또 국정원 직원들이 그 선거와 관련해서 동원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이른바 진보지나 보수지 모두가 엄청나게 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또한 보수지도 굉장히 많은 팩트를 다뤘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 뉴스데스크를 지켜본 시청자는 10번째 꼭지까지는 한 달에 딱 3개밖에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떨까 살펴보면 그 표에서 나타나는 그 상대사와의 비교는 저희가 참 언론인으로서 창피한 그런 모습인데요. 왜냐하면 일단 기사 숫자가 적고 리포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주요 뉴스, 즉 전국에 방송되는 그런 뉴스가 아니라 지역 방송, 로컬 방송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뉴스로 취급되었다는 것이죠. 즉 저희는 보통 한 20번째나 21번째 꼭지부터는 로컬 사인이 나가고 지역에서 이제 방송이 나가는데, 자체 방송이 나가는데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그런 기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기사의 제목을 봐서도 여러분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기사의 제목에서도 MBC 뉴스가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회피하고 있다, 판단을 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방으로 몰아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스트레이트 한 줄로 제목을 단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저도 방송 기자로서 뭐 한 17년 동안 근무를 했지만은 그 제목을 뽑는 또 기사를 가지고 시청자들한테 그 소화된 것으로 보여드릴 때 기본을 갖추지 않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뉴스데스크에서의 어떤 편향, 축소 보도 이런 문제는 당연히 저희 시사물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그게 이제 앞으로 돌아가시면 이번에 2580에서 나타났다는 현상입니다. 이 보고서를 미리 오신 분들께서는 조금 보셨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속사를 보여드리기가 너무 좀 창피한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언론사에서 이렇게 몰상식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상당히 좀 반문을 하실 것 같은데, 어저께 저한테 찾아오셨던 어떤 분도 정말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뭐가 배경이냐는데 그렇게 물어보셨었는데 저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2580 사태는 지극히 사회적 현안을, 시사대건이 258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특수성상 사회적인 현안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시사 제작물로서 갖고 있는 하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보도하려고 발제를 했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그 보도에 대해서 그 발제를 거부했고, 다시 그 내부적인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주장을 설득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작진들이 다시 발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발제를 해서 제작을 거의 마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 가운데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펴면서 내용의 중요 부분들을 빼지 않으면 방송시킬 수 없다고 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그 담당 부장은
담당 시사 제작국장 자기보다 상급자인 사람이 이 기사를 보고 중재를 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재까지 무시하고 이 방송을 못 나가겠다는 점, 이것은 저희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언론사라는 회사에서, 또한 위계 질서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종합해 놓은 것이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 1, 2, 3, 4인데요. 제가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아이템의 기사 자체를 깔 수는 없지만 기사는 검찰 수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 부장은 그 선정 단계에서부터 말썽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모든 과정에서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 발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 부분,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 축소 내용, 이 부분들을 모조리 빼라고 지시하는, 정말 우리로서는 상식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지시를 했습니다. 또 3번으로 가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의 중재도 무시하는 이런 월권 행위, 독단적인 행위, 이런 걸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4번, 이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분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회사 인트라넷에 자신의 입장을 상당히 장황하게 글을 올렸는데요. 그 글을 읽어보면 상당히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은 그 글을 제가 인용을 하면요, 검찰의 수사 내용이 사회의 여러 곳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담당 수사검사가 운동권 출신으로서 반국가 활동을 하는 모임에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고 있었다는 점에서 수사의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최동호 검찰총장이 공정한 수사를 했다고 말하지만 그가 수사진을 구성할 때 수사검사의 전력을 검증하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법조기자 한 2년 해봤지만 검찰이라는 조직이 검사 한 명이 수사 방향을 튼다고 해서 틀어질 조직인가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검사 독립체 원칙이라는 것이 작용하는 것이고요. 검사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일하는 동료 검사, 이번엔 특수부하고 공안부하고 대거쳐 있겠죠. 그리고 검사장, 그리고 지검장, 이런 사람들의 지휘를 받고, 또 이번에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수사 결과 발표문을 자체를 의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편향됐다고 사상검증하는 것도 있었지만 한 검사에 의해서 그것이 수사 방향이 잘못 갔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언론사에 있는, 또 시사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 또 백보양보에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글을 공개적인 회사 인트라넷 망에다가 쓸 수가 있는가 하는 점에서 저희는 정말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 MBC의 사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공동기자회견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2013년에 공영방송사라고 하는 곳의 현실이 과연 어떠한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가장 최소한의 상식,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기본 자세라는 면에서 지켜볼 때, 그러니까 정파적인 문제를 다 떠난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2013년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것은 결국은 얼마 전에 이제 인권보고관이 문제를 삼기도 했고, 또 국제기자연맹이 지적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추락한 언론 자유, 위축된 언론 자유, 정말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실을 극단적으로 잘 증명해 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YTN 김종주 부장님의 듣겠습니다. 제가 모두 말씀 아주 짧게 드리고 저희 공정방송 추진위원장에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해직 장기화 공정방송 시스템 파괴로 대표된 YTN 사태가 이제 계속되면서
망가진 그 언론 보도가 이제 심지어는 국정원이 대선 개입한 의혹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 문제 당사자인 국정원이 방송 불방 과정에 직접 개입을 한 정황까지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회사 내부인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조력한 그런 의혹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이제는 이 수준이 그 공정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노골적으로 훼손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아예 언론이기를 완전히 포기한 상황까지 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참담한 위기의식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2005년 그 YTN을 치욕스럽게 했던 황우석 청부 취재 사태를 떠올리게 하고, 2008년 촛불 전국에서의 그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YTN, 그리고 국민들을 억압하는 정권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또 지금 4년 9개월째인 부당해직 장기화 과정에서 권력기관이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고, 사측에서 현재 우리가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장을 비롯한 그 일파들이 적극적으로 무력했던 그 망령이 되살아나고, 그것이 결국 현재 진행형으로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저항을 해서 진실 규명을 하고 반드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YTN 기자협회에서 내일 이 문제 중심으로 해서 긴급 기자총회를 엽니다. 그래서 어떤 승리가 모아질지 봐야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끝까지 그렇게 대응을 해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치위원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BC의 사례를 듣고 KBS 사례도 이렇게 읽어보니 MBC와 KBS의 보도에 대한 내부 회의도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YTN 사례를 통해서 가져지게 합니다. 그 언론사의 보도국 회의 내용을 국정원 직원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평시에도 그 언론사가 어떤 것을 취재하고 있고 무엇을 보도할지를 알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서, 이것은 대한민국 언론 방송 자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표현 못할 아주 엄중한 사태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드릴 것은 국정원 직원이 저에게 직접 YTN 보도국 회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조금 사실관계부터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은, 당초 10시 이후에 방송이 되지 않았다고 알려졌지만 최종 확인 결과 10시 뉴스에까지 나갈 예정이었지만 박지성 선수의 결혼 생중계 발표가 당초보다 더 늘어지면서 10시 뉴스 시간까지 편성을 깨고 침해하면서 결국은 해당 리포트가 10시에도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시까지, 오전 8시까지만 방송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때문에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무작 3시간 동안만 YTN의 특종 리포트가 방송이 되고 중단이 된 것입니다. 통상 YTN의 24시간 뉴스 채널의 성격상 주요 뉴스는 10여 차례 이상 24시간 동안 계속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NLL 관련한 대화록 공개 같은 경우는 리포트가 3꼭지가 있었는데 3꼭지 모두 24시간에 걸쳐서 11번, 10번, 9번이 나갑니다. 그래서 편집이 방송이 집중되는 것을 견제했다는 사측의 해명이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요. 국정원 직원이 이 리포트 방송이 중단된 데 대해서 사측은 편성 부국장의 단독 결정이었고 그 결정은 유효하다라고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 상황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말씀드립니다. 당일에 리포트가 8시에 방송이 된 이후에 8시 33분에 국정원 직원이 저희 리포트를 한 기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나 취재 중이어서 받지를 못해서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9시 7분에 국정원 대변인이 해당 기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국정원 입장도 반영해달라. 기자의 리포트 내용이 과하다. 반론권을 청구한다. 이런 내용을 통화를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9시 43분에
해당 기자가 그 수신을 받지 못한 그 국정원 직원에게 다시 전화를 합니다. 그때 이 국정원 직원은 반론권이 있고 국정원 입장도 좀 반영해달라 그러면서 기자에게 보도국 회의에서도 기사 가치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고 단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과연 국정원 직원이 자기 기사를 폄훼하는 보도국 회의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자기한테 이런 압력성의 전화를 하는지 노조에 제보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노조는 보도국 회의 내용까지 어떻게 국정원이 알았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측이 보도자료 받아보셨겠지만 양측을 확인한 결과 노조의 주장은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내부에도 공지를 했고요. 그런데 이용렬 보도국장으로 그 명의로 나간 그 보도자료에서 양측에 확인한 결과 밝혀졌다는 내용, 도대체 어떻게 확인했길래 이렇게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 정황을 파악했더니 이용렬 보도국장이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만 포착이 됐습니다. 상식적인 보도국장이라면은 국정원 직원이 회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누군가 말을 해줬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책임을 지어야 하지만 정황은 이렇습니다. 이용렬 국장의 지시로 사회 일부장이 해당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정원과의 통화 내용이 뭐였냐, 직원과의 통화 내용이 뭐였냐 이렇게 물어서 해당 기자는 사실대로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보도국 회의에서도 기사 가치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고 단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점점점라고 했다. 국정원 직원이 보도국 회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사회 일부장에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 말을 갖고 노조가 당초 이제 그 국정원 직원과 관련된 사실을 제기하면서 보도국 회의 내용에 대해서 리포트 내용이 좀 어렵고 애매하고 단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붙일 수 있는지 논의가 이루어졌으니 참고해라. 정확히 이 말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게 사측의 지금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자는 국정원 직원이 전화를 걸어서 보도국 회의에서도 기사 가치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고 라고 말을 했는데 노조가 주장한 그 보도국 회의 내용은 기사 내용이 좀 어렵고 애매하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어렵고 애매한이라는 표현은 국정원 직원이 쓴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노조의 주장은 사실을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을 한 겁니다. 어쨌든 본질은 국정원 직원이 보도국 회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입증이 된 셈인데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도 않은 내용을 단어가 다르다고 사실 전체를 없는 일로 전면 부인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유를 모르겠지만 누구보다 앞장서서 진실을 밝혀야 될 YTN 보도국장이 국정원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전면적인 옹호와 함께 은폐를 하려는 그런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바로잡자면은 당시 보도국장이 여러분께 보낸 보도자료에서 단독이라는 말이 적절한가, 이것은 뭐 회의에서도 거론되지 않은 내용인데 노조가 이렇게 썼다라고 하지만 이 단독이라는 부분을 논의했다고 한 내용은 사측 스스로 그 전에 저에게 그 리포트가 방송이 중단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도국 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사측이 저한테 해명을 한 내용인데 자기들이 저한테 해명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런 내용은 없었다라고 지금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 기자 얘기만 듣고 국정원 직원이 우리 보도국 회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어서 해당 직원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저에게 처음에는 이승현 기자와 통화한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하다가 통화 기록도 있고 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점점 시인을 했습니다. 보도국 회의 내용을 감지한 것은 사실이다. 누구에게 들었냐라고 묻자, 간부한테 들었냐라고 묻자, 간부는 아니고 다른 루트를 통해 들었다. 알려고 해서 알아낸 게 아니라 YTN 내부 인사와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자연스럽게 듣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특히 자기는 해당 기자에게 압박할 의도는 없었지만, 압력을 넣을 의도는 없었지만, 보도국의 회의 내용까지 전하면서 기자에게 반론권을 요구한 것은 결과적으로 기자가 압력으로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사과하겠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정원 직원도 보도국 회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고, 해당 기자도 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부 공지망에 해당 기자와 함께 일하는 같은 출입처에 있는 가로위 선배 기자가 공동 명의로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내부 공지를 올렸습니다. 거기에서도 해당 기자는 여전히 국정원 직원이 보도국 회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전화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양쪽 모두 국정원이 사전에 보도국 회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 마당에 사측은 말이 다르다, 조금 다르다라는 이유로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그런 은폐하려는 형국입니다. 이것은 KBS, MBC, 과연 YTN만의 사례일까라는 의심을 들게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일단 국정원한테 공개적으로 좀 묻고 싶습니다. 직원은 YTN 보도국 회의 내용을 말해준 YTN 내부 인사가 누군지는 끝끝내 밝히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국정원이 자신들의 명예를 위한다면서 정상회담 대화로까지 국익을 훼손하는 것까지 감수를 하면서 밝히는 마당에 국정원이 언론을 통제한다는 그런 모욕을 좀 해소를 하려면 적어도 YTN 보도국 회의 내용을 일러준 YTN 내부 인사가 누군지는 좀 얼마든지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밝혀주시길 바라고요. 국정원 대변인이 해당 기자에게 자신은 8시 반쯤에 전화했다고 취재기자한테 해명을 했는데, 다른 기자한테 해명을 했는데, 해당 기자의 통화 기록에는 9시 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헷갈릴 수 있지만 제가 갖는 의심은 YTN의 다른 누군가와 8시 반에 통화하고 9시 7분에 해당 기자와 통화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서 그래서 헷갈렸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당 기자 말고 국정원 대변인은 다른 누구와 YTN 내부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좀 밝혀주시길 좀 좋겠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번 일은 이 대한민국 정치, 대선 폭넓게 오랜 기간 자기들이 해서는 안 되는 사안에 깊숙이 개입해서 국가를 위기 상태로 몰고 간 국정원이 자신들의 그 검은 암덩어리를 덮기 위해서 지금 대화로까지 저렇게 공개하는 것과 이 언론 통제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들이 지금 다 함께 한번 진상을 적극적으로 좀 밝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KBS 김현석 본부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월요일날 YTN하고 MBC 지부장, 본부장님하고 잠깐 다른 일 때문에 만났는데 다들 얼굴이 좀 상기돼갖고 굉장히 부끄러워하셨고요. 저도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KBS 뉴스를 보고 굉장히 부끄러웠고, 저희가 5년 동안 참 부끄러운 뉴스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부끄러움이 도를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뭐라도 같이 해야겠다. 특히나 이번 국정원 사태를 보면 뭐 이 한 전체를 움직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공동 대응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논의를 해서 오늘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기자분들에게
그 설명을 좀 드리자라고 해서 이 자리가 마련이 됐고요. MBC하고 YTN 같은 경우가 이제 불방, 그 다음에 특종을 방송하지 않은 이런 구체적인 사건의 진상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이런데 KBS는 너무나 심플합니다. 뉴스 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누구나 봐도 왜 KBS가 저렇게 하는지. 저희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뭐 이렇게 화장품 땡쇼할 때 사장님이 미쳤어요라고 써 있잖아요. 모두 간부들이 미쳤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미치지 않고는 이러지 못합니다. 국정원이라는 곳이 언론인들이 국정원이나 이런 조직에 모르고 활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치 공작을 해가지고 몰래 흘려가지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치 공작이었다. 이런 경우는 있죠. 하지만 이거는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선거 개입으로 수사받고 있는 놈들이 갑자기 깠다고 했을 때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거 어떻게 활용할지. 그걸 갖다 그대로 했습니다. KBS 뉴스 그저께하고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관입니다. 완전히 소설을 썼습니다. 마치 지가 직접 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얘기합니다. 밝혀졌습니다. 이거는 범죄의 종범입니다. 범죄 행위한 겁니다. 범죄, 선거 개입이라는 범죄 행위란 국정원이 그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더 나쁜 사람 만들어가지고 자기에 대한 비난의 여론을 돌리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 행위, 범죄 행위에 KBS가 가장 앞장서서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여러 국지에 나눠서 마치 NLL에 대해서 포기 발언을 한 것처럼, 그리고 국정원이 해야 돼.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이 단지 야당의 주장을 잠시 인용하는 방식으로 마치 정쟁화시켜서 국정원에 대한 비판은 정쟁화시키고 국정원이 한 얘기는 침소 봉대하고 해서 어제 그제 방송을 끌어왔습니다. 한마디로 미쳤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럼 정치 공작에 대해서 모르고 당하면 바보 소리, 그래도 순수한 나이브하다는 소리라든지 알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이건 종범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 계속 뉴스가 계속 이렇게 미쳐서 진행이 될지, 그 지금까지 그래도 기자협회나 노조가 얘기를 하면 일정 정도 반영이라도 하고 좀 신용이라도 하고 계속 그래왔는데 이번 사태 보면 전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반영도 안 하고 기자협회나 노조 말 너희들은 해라, 우리는 이대로 간다 라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세게 뭔가를 받았겠죠. 또는 세게 정권에 뭔가 요구하고 싶고 얻고 싶은 게 있었겠죠. 하지만 저희는 그거 얻지 못하게 할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KBS가 뭐 수신료를 인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수신료를 올릴 생각이 있는지,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이런 보도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이 사태, 국정원 보도를 비롯한 각종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수신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건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KBS 뉴스 안 보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여기까지 끝내고요. 질문 혹시 할 수 있으면 질문 받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요. 이성주 본부장님한테 먼저 듣겠습니다. 지금 2580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단순히 한 부장의 개인적인 돌출행동으로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김정국 사장 취임 이후에 김재철과는 다를 거라고 했던 기대가 명백하게 무너진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김정국 사장에 대한 평가를 함께 좀 내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김종국 사장이 부도국 국장을 김장겸 전 정치부장 부도국장을 앉혔죠. 그 일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미 김종국 사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고요. 결국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또 그 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 결과로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2580 시사매거리 2580이 불방되는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면, 사장이 아무리 자기가 다른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있음을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2580 불방 과정에서는 심원택 그 시사제작 2부장의 어떤 개인 캐릭터가 상당히 빛을 발휘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그 기자와 부장 사이에 중재를 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뭐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인 이슈를 그 국민들에게 보이려는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대신해서 보여주려는 제작진의 시도가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어이없이 그 불방이라는 아주 중차대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데에 대해서는 김 사장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이제 KBS 그 본부장께서 지금 KBS 뉴스 최근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저희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기사의 ABC를 갖추지 못한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는 데 저는 이제 가슴이 아픕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 같은 경우, 월요일부터 그게 월요일 날 발췌본이 됐죠. 예. 월요일 날 기사를 보면 이게 발췌본에 근거한 기사의 앵커멘트인지 아니면 원본을 보고 얘기하는 기사의 앵커멘트인지 기사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불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취재 기자라면 자기가 발췌본을 보고 쓴 것인지 원본을 다 보고 쓴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서상기 의원 등이 발언했던 그 발언 내용과 발췌본과 원본과 다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전혀 두지 않고 그 기사를 작성하는 문제가 매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화요일 아침이죠. 어제 아침의 경우에는 여자 앵커가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주장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식의 단정적인 발언을 앵커멘트에, 기사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앵커멘트를 하는 걸 하면, 또 어제 뉴스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문화일보에서 썼던 내용을 받아서 리포트를 하면서 그 전혀 하나도 그 사안에 대해서 나아간 취재를 했다는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데 그냥 알려졌다, 일각 이런 표현을 동원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 고인에 대한,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경우에 상당히 훼손하는 듯한 그런 어떤 멘트를 기사 안에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실이 정확히 확인되어지고 그 다음에 취재원에 의해서 확인되고 그 내용을 완전히 알게 된 다음에 쓰는 거라면, 그거는 만약에 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할지라도 기자로서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면 보도할 가치가 있다면 보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MBC 뉴스는 그런 기자로서의 최소한의 확인 절차, 그다음에 반론권 이런 것을 보장하지 않는 채 제가 보기엔 문화일보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해서 알려줬다라고 쓰는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또 조선일보가 그 기사를 받았죠. 이런 현실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양식 있는 기자들로서 정말 참을 수 없는 문제이고,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고, 이런 기사를 기자 혼자 썼는지 누가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그 기사를 작성한 사람들은 저희 언론계에서 추방돼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그 YTN 노조위원장께 질문하는데, 그 YTN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에도 이명박 정부 당시에 총리실 불법 사찰 논란 당시에도 YTN의 주요 간부들이 그 불법 사찰에 협조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경우에도 만약에 그 YTN 보도국 간부가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먼저 전화를 했다면 더욱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보도국 내 기자들 분위기가 좀 어떤지, 어떤 식으로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총회 내일 열린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사안의 시급성
또 있기도 하고 그동안 수년간 누적되어 이 왜곡된 보도에 대한 그 누적된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긴급 기자 총회로 연결이 된 거고 지금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불만이 표출이 되고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는 저희 편파 왜곡 보도 공정 보도 시스템 붕괴가 이제 거의 완벽히 정점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매우 심각한 인식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을 하고 어떤 분명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그 조치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 어떤 액션을 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이건 제가 현재 분위기를 그냥 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 겁니다만 아무튼 지금 내부 분위기는 이제 이 사안을 넘어갔다가는 YTN은 언론사로서 완전히 침몰할 것이다. 이 위기의식이 매우 팽배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 아시다시피 5년 전부터 시작된 낙하산 반대 투쟁 과정에서 입사한 어린 기자들, 그러니까 사측의 어떤 폭정을 그동안 직접 경험하지 못한 기자들 사이에서 지금 문제가 된 이 사안이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차례 기사가 누락되고 보도가 중단되고 축소되고 이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최근에 국정원 관련해서 규탄 집회 같은 경우들은 휴일 시청률을 올리겠다고 후배들 어린 기자들 휴일 근무를 늘려놓고 사람은 많은 상황에서 관련 집회 취재를 못 나가게 한 사례도 이틀 연속 일어났습니다. 사회민주당이. 그런 상황이니까 당시 낙하산 반대 투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어린 후배들 기자들 사이에서 이것이 과연 옳은 길인가라는 의견들이, 공분들이 많이 전달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에서 논의라도 해보자는 차원에서 기자총회가 소집이 됐고 내일 개최될 예정인데 당초 장소를 논의의 편의성 그리고 그 업무 중인 기자들에도 동참을 할 수 있도록 보도국에서 개최를 하려고 공지를 했지만 앞장서서 그런 기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해야 될 보도국장과 사측이 그 장소마저 불허한다는 통지를 해왔습니다. 무엇이 두렵고 불안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겠죠. 그래서 부득이 또 자칫 그거 갖고 마찰이 벌어지고 하면은 또 그걸로 본질을 물타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마찰을 자제하고 아마 기자협회에서는 저희는 이제 기자협회 소속이긴 합니다만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부득이 장소를 협소한 곳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상황들이 YTN 기자들의 정신에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더 굳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KBS 본부장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NLL 그 이슈를 확산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 기자들이 먼저 발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데스크에서 또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데스크 선에서 이거를 보도로 많이 하도록 지시하는 그런 정황이라도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하고요. 혹시 기자들이 국정원과 관련된 보도를 발제를 했는데 그 데스크 선에서 이렇게 잘리는 혹시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KBS가 이제 편성계를 개정을 하면서 기자협회장이 아침 회의에 들어가거든요. 아이템 발제 듣고 어떤 게 오늘 리포트가 되겠다라는 걸 듣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최근 기자협회가 계속 이제 뉴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아예 그냥 아이템을 발제를 안 해버리고 아침에는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얘기하고 아이템 발전 안 하고 아이템에 대한 이걸 오늘 이거 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 자체 안 해버려요. 기자협회장 있을 때. 그리고 기자협회장한테 보도국장이 이제 더 이상 내 방에 찾아오거나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저희하고 대화를 지금 끊어버렸고
어떻게 자기들이 지시해서 어떻게 아이템이 발제되고 어떻게 하는지조차를 이제는 이제 저희들이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도국 간부들이 미쳤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아시겠지만 이재용 삼성 회장 아들의 입학 비리 이걸 저희 기자가 특종으로 취재해온 것을 못 나가게 막는 과정에서 기자협회하고 굉장히 마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가기는 물타기를 굉장히 세게 하고 특종 떼고 뭐 다 떼고 디테일하고 다 빼고 그냥 간신히 나가긴 나갔지만 그때 나가면서 보도국장이 더러워서 내준다. 니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더러워서 내준다라며 나는 명언을 남기면서 냈거든요. 그 이후 더러워서 얘기하기 싫어서 그런지 뭐 기자협회장 있는 데서 얘기도 안 하고 아이템 얘기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막 발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더러워서 우리도 기자 못해먹겠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라 저희도 이렇게 예전처럼 막 그렇게 활발하게 얘기하고 발제 요금은 좀 많지 않냐, 이 아이템 좀 많지 않냐. 어제 같은 경우는 6.25라고 그러는데 진짜 참 전쟁 난 줄 알았어요. 30일 동안 계속 북한 얘기만 하는데 진짜 전쟁 난 줄 알았어요. KBS 본 어른들은 다 전쟁 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계속 북한 얘기하고 NLL 보도하는데 거의 20꼭지 가까이 10몇 꼭지를 전쟁 얘기로 도배를 하는데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질문하신 기자분이 질문하신 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몰래 그냥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추가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식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대안이나 아니면 기자들의 보도 정신이나 아시다시피 지금 공중파가 많이 죽어서 뭐 옆에 계신 뉴스타파나 뭐 이제 인터넷 대한 언론들이 또 국민 TV가 막 생기는 이 배경에는 공중파가 죽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싸우시기 힘든 거 알고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만약에 보도에 있는 그걸조차 막는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서 노조원이나 보도국 기자들이 뭐 싸울 만한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참고로 이제 이런 점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대단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가슴 깊이 새기고 뜻속 깊이 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생각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말씀 되게 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 직업에 대한 차별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이렇게 들릴까봐 근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파업 기간에 저희가 파업 기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시용이라고 불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저희 보도국 상황을 보면 그분들이 뭐 다른 부서에도 있지만 정치부의 경우 상당수가 시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기사를 다루는 검찰팀도 거의 시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참으로 하기가 힘든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문화일보 받아서 썼다는 그 기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시용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가 왜 정하지 않느냐, 기자 너는 뭐 하느냐 라고 얘기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게 저는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참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다 싸움을 했죠. 진짜 이런 보도의 문제점 지적하면서 작년에 언론계 대파업도 했었고 저항을 멈추진 않았고요.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힘들 저희가 이제 이번 사태를 계기로 MBC하고 YTN하고 같이 다시 한번 좀 그동안 우리가 조금 위축되거나 내지는 조금 너무 그랬던 면이 있는지 조금 반성을 하고 다시 한번 어떻게 좀 싸워서 이 문제들을 좀 고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좀 할 예정이고요. 오늘 기자회견이 끝이 아니고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어떤 싸움들을 어떻게 벌여나갈지 협력을 계속해서 어떤 저항을 멈추지 않고 조금이라도 좋은 보도가 되도록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시용 부분은 이 본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사 쓸 때 좀 조심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굉장히 이게 전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야기라서
본질을 나름대로 좀 압축을 해보면요. 지금 MBC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삭제 통편집 불방 사태, 그리고 YTN 특종 리포트의 방송 중단, 그리고 KBS의 잇따른 그 편파 보도, 이 과정에 국정원의 최근 사안으로만 한정을 해보면 국정원과 각 언론사의 핵심부와 교감이 있었다, 이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고 큰 손이 통제하고 있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으로 좀 초점이 맞춰지지 않나 싶고요. 그 과정에서 그를 입증할 수 있는 만한 이제 사안이 국정원이 언론사 보도국 회의 내용도 자기들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회의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다라는 점이 입증이 될 만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손이 과연 국정원이 어떤 루트들을 통해서 각 언론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결정권자들과 소통을 하고 공유를 하는지 그걸 밝혀내는 게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2시 반 언론계 휴업선언이 한 10분도 채 안 남은 상황인데요.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자료 첫 장에 있는 그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할까요? 아니면 자료로 대체를 할까요? 생각이 됐습니다. 기자님. 충분히 있어서 그냥 뭐 자료로 대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을까요? 예. 자, 그럼 오늘 긴급하게 마련한 자리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YTN, KBS, MBC 방송 중단 사태와 통편집 기자 보도하는 거 맞고, 홍보 방송으로 전락한 거에 관한 규탄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다시 실익선언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